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전학교 저자 송태인입니다. 두 번째 강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죠? 그렇죠. 행복하게 살려고 일도 하고 또 행복하게 살려고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살려고 사랑도 나누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은 그 행복이라는 그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쉽게 적응을 해버리고 환경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뭔가 자극의 요소가 없으면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 기회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전을 통해서 우리가 늘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자극의 요소인 거죠. 자유의 의지를 좀 자극을 줘서 마치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거울을 이렇게 인식의 거울을 닦는다고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거울도 계속 어떠죠? 이렇게 이끼가 끼고 닦지 않게 되면은 먼지가 쌓이고 오물이 묻고 해도 익숙해져 버리면 별로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대청소를 하려고 그거를 이제 세제를 가지고 깨끗하게 한번 닦아줌으로써 기존에 게 참 더러웠구나. 이게 문제가 있었구나. 이거를 이제 인지를 하듯이 고전이란 아마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제처럼 한 번은 자극을 줘서 뭔가 본래의 내 인식의 거울의 깨끗함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억을 회복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아마도 고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 그러니까 지금 문득 결혼이라는 주제가 살짝 머리를 스쳐가는데요. 결혼이라는 거를 꼭 해야 하는가요?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굳이 요즘같이 살기 어렵고 복잡한데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부류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길거리에 이제 철학학교를 이렇게 운영을 할 때도 그 젊은이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결혼은 꼭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해서 정말 알맞은 배필을 만나면은 정말 행복해서 좋은 거고, 내가 만났는데, 악체를 만난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스승을 하나 모셔서 좋은 거고,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결혼은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점은 뭐냐면, 결혼을 통해서 다양한 입장에 대한 여행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혼자 살게 되면, 자기가 남자면 남자로서의 입장적 삶만을 그 길만을 가게 될 것이고 여성으로 태어나게 되면 여성으로서의 삶의 길만을 평생을 가게 될 것인데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원튼 원하지 않든 간에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하게 되고 그 길을 간접 경험이라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식을 낳게 되면 또 자식이라는 길을 통해서 나의 새로운 길들을 가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식의 거울은 내가 걸어가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길러질 수 있다라는 논리를 고전에서는 다른 텍스트들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결혼과 우리의 삶과 행복이라는 축을 이번에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 행복이라는 요소는 개념적으로든 아니면 목표와 방법적으로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 때 보다 행복한 길을 쉽게 편하게 갈 수 있을까 안내를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인간의 삶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이 다 선일 건데 그리고 궁극적인 궁극적 목적은 결국은 행복일 건데 의외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즉 도구와 목적, 수단과 목적, 목적과 목표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른데 대개 우리는 도구라고 하는 수단이라는 부분에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었던 행복에 대한 정의는 순간순간을 목적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목적으로 살아라는 거는 자기가 어떤 도구가 아니라 수단에 인간에 갇히지 말고 밥을 한 끼를 먹으면 밥을 먹는 순간이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목적에 대한 인식이 돼야 되겠죠.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그 자체의 목적을 알고 목적적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청소년 시기에는 청소년 그 순간순간으로서의 10대면 10대로서의 목적의 삶을 사는 거고, 20대면 20대, 50대면 50대, 60대면 60대에 맞는 순간순간의 목적적 삶을 살게 되면 참 행복할 거다. 그런데 사람들은 의외로 수단 미룬다라는 거죠. 밥을 먹는 것도 그냥 오늘 나가서 일하는데 배가 고플까봐 먹는다든지, 그러면 그 밥 먹는 그 행위 자체는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거죠. 10대만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과 삶을 풍족하게 그 목적으로서 받아들여야 될 텐데, 우리는 그 목적도 어떠죠? 20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의 삶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표 지향적이고 또는 도구 지향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행복의 맛을 놓치고 살더라. 지나놓고 보니까 과거가 뭐 행복했었다. 이렇게 그 회귀를 하는 구조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의 가치들을 취하면서 사는 삶.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자족적이면서도 최종적인 가치를 늘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로 계속 한번 이어가 볼게요.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과 동물들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여타의 존재들과 인간의 어떤 비교를 해보니까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성질이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흔히 우리는 이제 감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 정념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정념. 이거는 좀 텍스트를 제가 한번 읽어서 같이 공유를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 분노, 공포, 태연함, 질투, 환희, 사랑, 증오, 동경, 경쟁심, 연민 등의 쾌락 또는 고통이 따르는 감정들이다. 능력이란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 즉 노여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정념에 대해서 잘 처신하거나 잘못 처신하게 해주는 것이다. 즉 정념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성품이 정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념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 마음대로 참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좀 효율적이면서도 덜 부딪혀 가면서 살 수가 있을 건데,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 감정이잖아요. 훅훅 올라오기도 하고 화, 분노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집요하게 탐구를 했고, 한 인간의 삶을 이렇게 회귀해 보니까 이 정념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잘 다루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가고 연세가 들수록, 나이가 들수록 풍족해지고 여유로워지고 뭔가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들수록 까칠해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건 결국 보니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이 정념을 다스리는 능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간만이 갖고 있고 느낄 수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 속에 많은 것들을 담고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칫 그 정념을 다스리지 않고 정념을 타고 다니다 보면은 사람들을 해치게 된다는 겁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여러분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직장이나 일반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사람이 일보다 더 힘든 것은 인간의 감정 관리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의 감정의 상처 또는 그러한 불신 내지는 서로의 오해, 이런 걸로 인해서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낭비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집요하게 공부를 해서, 그 공부란 경험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지금 이제 대가족제도라고 하잖아요. 많은 가족 구성원들 속에서 성장기 과정에서부터 이러한 정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줬었습니다만은, 어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명 아니면 두 명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름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하기가 참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환경 자체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요즘에는 이런 이렇게 관계 맺기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국은 이 정념이라는 그 감정의 요소를
자기가 적절하게 해석을 하고 조절하는 그런 능력, 이걸 기르는 것이 결국 행복의 주 요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도 인식의 거울을 닦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부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텍스트 하나를 읽어가면서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누구나 원의 중심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화를 내거나 돈을 쓰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지만 이 일을 마땅한 사람에게 마땅한 때에 마땅한 동기에서 마땅한 방법으로 그리고 마땅한 정도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중용을 잘 지키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운 것이며 그런 만큼 그런 사람은 더욱 칭찬을 받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국 그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라고 하는 요소는 한 인간으로서의 목적에 대한 인식이 열려야 가능한 부분이고 인식의 거울을 쉼없이 닦아서 그 마땅한 사람에게 마땅한 때에 마땅한 동기에서 마땅한 방법으로 그리고 마땅한 정도로 내가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쌓아가는 그것이 아마도 자기 행복을 스스로 이렇게 구가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강 역시 여기에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전학교 그 저자 송태인이었습니다.